네, 안녕하세요. 아준생 승민 씨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아나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DM도 가끔 오고 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아나운서 준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교집합해서 잘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아나운서 준비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 아나운서 준비라는 건 필연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사실상 취업이 많이 어렵고요. 간혹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슈가 되죠, 항상. 왜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학원을 기본적으로 두세 개, 세네 개는 다니는 환경입니다. 기본반은 한 500만 원 이하를 부르고요. 또 심화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또 단과를 들으면 200 언더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듣게 되면은 1000만 원은 저처럼 뚝딱 쓰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원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오늘 날짜가 5월 29일인데 한 달 뒤면 저는 이제 소속이 없어요. 대학 졸업이란 말이죠. 물론 유예를 할 거지만 졸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안 들어. 학생도 아니야. 근데 직장도 변변찮아.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방송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굳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는 취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떠요. 메이저한 곳들은 더더욱 일을 안 뜨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냅다 사회로 던져지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끔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학원에서라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건데 돈을 쓰면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새로 생긴 학원들이나 홍보가 필요한 학원들에서는 장학 오디션을 엽니다. 이 장학 오디션의 개념이 뭐냐면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 학생들을 위주로 추천 채용을 넣어준 다음에 얘네를 우리의 아웃풋, 홍보 모델로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요새는 장학 오디션이 잘 뜨지 않아서 조금 슬프지만 이 장학 오디션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면 아나운서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아나운서 프로필 촬영을 할 때 한 번 찍을 때만 해도 헤어 메이크업 요즘에 20만 원씩 해요, 거의. 머리 한 번 묶으면 3만 원 추가고 또 의상 빌려야 되는데 의상 빌리는 거 한 7만 원 정도 하고 스튜디오 가는 것도 한 10만 원 넘게 들고 그러니까 프로필 촬영을 한 번 할 때 드는 돈이 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50만 원에 대한 적정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필에 대한 적정 주기를 학원에서는 주로 한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내기 쉬운 사람들이 있나요? 잘 없죠.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지금 내가 버는 것도 한 달에 5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을 쓰나요? 턱턱. 내가 버는 건 없어요. 이 직업 자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일자리는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일을 나갈 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돈을 아예 못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돈을 계속 써야 돼. 내가 꾸미는 것들,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적당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음, 그 소위 말하는 등골 빼먹는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이런저런 친구들의 환경을 봐왔잖아요. 다들 적당히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고 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좋아요. 그래도 뭐 국민 취업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 지원받으면서 학원 다니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잘 노려보심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도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의 리미트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군 자체가 프리랜서, 뭐 고용 불안정성 겪는 뭐 계약직, 뭐 준비생 이런 입장으로 굉장히 오래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확률상 뭐라도 하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력이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라도 하나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서포트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느 순간 조금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양한 제도들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사실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제 헤어 메이크업인데,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지우면 날아가요. 이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셀프 헤어랑 셀프 메이크업만 좀 익혀도 돈이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걸 익히기만 하면 학원비랑 뭐 스튜디오비, 의상비만 내면 돼요. 내가 여기 한 번 지우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돈은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새는 헤어를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손재주가 워낙 없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학원에서 다양한 제휴 업체들을 만들어줘요. 뭐 우리 학원은 이 샵과 이 의상실이랑 제휴가 되어 있다. 여기서 조금 싸게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프로필 찍을 때 어차피 돈 쓸 거 제대로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큰 돈을 한번 들여서 예쁘게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완성도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140만 원짜리 레이저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학원비 말고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외모 관리라는 게 하기 시작하면 얘는 끝이 안 나요. 심연이 펼쳐질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 집에서 조금 지원이 들어갈 수 있거나 내가 모아둔 돈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나운서 준비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지만 취직해서 갚아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도 서포트를 잘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2번, 외모. 이제 제 채널을 조금 보신 분들이면 알겠죠? 아나운서는 예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나운서 준비에는 외모가 8할을 차지한다고 봐요. 적어도 어디 가서 예쁘단 소리 한 번은 들어본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또 외모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객관적으로 메타 인지를 해보세요. 내가 예쁜가?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흔히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 정도는 되어줘야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외모로 디메릿은 없다. 그 TV 볼 때 우리가 다 이야기 말하는 거 듣는 거지. 이 사람 얼굴 보려고 뉴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 뭐랄까 일정 그 수준, 그 커트라인은 넘겨줘야지 조금 괜찮다. 외모로 디메리트를 보는 케이스는 이제 바로 제가 찍었던 망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인데요. 망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로 디메리트가 생기는 경우는 뚱뚱할 때, 안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경우는 외모로 디버프를 받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얼굴형, 뭐 몸매, 피부결, 피부 관리, 뭐 머릿결 온갖 건 다 관리하게 되는데 돈은 연예인만큼 못 벌어요. 연예인만큼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연예인만큼 돈은 못 벌어요. 대신에 저는 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헤어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많이 받아보면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점점 내가 나한테 잘 맞는 메이크업, 나한테 잘 맞는 헤어, 또 내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의상들을 찾게 되면서 외모도 조금 더 버프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봤던 분 중에 뼈를 치신 분이 있어요. 이쪽에 뼈를 치셨는데 이 입 벌리는 게 안 되면서 아나운서 자체를 준비를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큰 부작용, 내가 진짜 원하던 이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큰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뼈 깎는 거에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나이.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준비하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서 말했던 그 불안함 때문에 돈은 돈대로 계속 쓰게 돼요. 돈도 아끼고 적정 시간에 내가 사회에 나가려면 3학년 2학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길어졌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중간에 내가 24시간 매일매일 몇 년을 아나운서 준비만 할 수 없어요. 대학생 신분으로는. 분명히 나도 대외 활동하고 싶은 거 있고 다른 진로도 한번 두들겨 보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쉬게 되거든요. 근데 쉬었다가 다른 진로로 바꾸면 그만인데 쉬었는데 난 아나운서가 맞는 것 같아 하고 돌아오면 이 앞에 했던 거 까먹어요. 그래서 감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을 쉬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뉴스 어떻게 읽더라? 갑자기 이렇게 방황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준비하는 흐름이 끊겨버리면 내가 집에서 피땀나게 노력하고 복귀하지 않는 이상 까먹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2부터 쫙 흐름 안 끊어지게 이어서 쫙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입사원들 공채되는 나이들 보면 여자는 30, 남자는 뭐 31? 이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8, 9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 내가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업계에 뛰어들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뭐랄까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26에는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전공, 학교, 학점. 이게 다른 대기업도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학교, 학벌, 뭐 성별, 나이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학점도 안 보고. 근데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뽑아놓고 보면 다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갖춰진 게 많고 영어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아나운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나의 실력과 외모도 평가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 전공, 학벌은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방대를 나왔어도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 갈 때는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전문대학이 아닌 한 4년제 대학이면 웬만하면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뽑아놓고 보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다.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있는 학교다. 이러면 마이너스 되는 건 없고 이름 많이 들어본 학교다. 부러워하는 학교다. 이러면 플러스 알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분야는 절대적인 건 외모와 실력이다. 학벌은 저기 언더에 있다. 본인 학벌이 뭔가 아쉽다면 제 생각엔 차라리 그 시간에 외모 관리랑 리딩 실력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스펙 그리고 자격증. KBS를 지원할 거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로 필요하고 토익도 필요해요. 나머지 방송국들에서는 각자 요구하는 사항들에 맞춰주면 되고 그 KBS 말고는 아마 요구하는 곳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패스액 같은 거 따놓으면 경제방송에 면접 보러 갈 때 조금 메리트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인대에 나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말도 봤어요. 미인대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요새는 안 좋게 본다. 돈 내고 한 줄 따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말을 봤는데 생각에 그냥 부러운 사람들이 하는 말 같고 그다음에 대학 방송부, 대학 홍보대사 이거는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거 말고는 스펙이나 자격증에서 크게 필요한 게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누가 보면 기괴하고 기이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정말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잘나고 똑똑함을 연기하는 거에 가까운 직업일 수도 있겠다고 늘 느껴요. 왜냐면 뽑는 거에서는 비주얼이 너무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고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갈고 닦으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낼 수 있거든요. 물론 타고난 톤이 사기인 사람들이 있고 타고나기를 이 언어를 배우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듬어 놓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최대한 예쁘고 잘나 보이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씩 있거든요, 한 번씩. 아나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 직업 자체가 헛바람 들기 쉬워요. 제가 연예인 준비를 했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예인 준비하면 헛바람 되기 쉽다. 근데 아나운서 준비도 헛바람 되기 되게 쉬워요.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회계사 준비, 로스쿨 준비 이런 것들은 결과를 시험 성적으로 빵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따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연예계 쪽이나 방송 쪽, 아나운서 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문제가 뭐냐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그럴싸하게 포장지만. 그 상태로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는 건 줄 알아.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성적을 매번 찍어 올릴 순 없잖아. 근데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프로필 사진이 나와서 그걸 업로드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나는 너네랑 달라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헛바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간에 포장지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람이 조금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처음 시작하실 때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 사진 찍으면 신나잖아요. 그럴싸한 거지 잘하는 건 아닌데 그 그럴싸함에 속아가지고 나의 실력을 뒤로 한 채 다른 외적인 것만 매몰돼서 꾸미면 안 된다는 말을 되게 하고 싶기는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며 증명하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걔는 아나운서 프로필 찍은 사람인 거지 아나운서는 아닌 거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제가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거. 다음에 만나요. 안녕.